김원의 인문학 뿌리찾기. 인문학자 김원 교수님과 함께 인문학의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의 7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렸던 탈레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탈레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드린 탈레스가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남서쪽 항구 도시 밀레토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밀레토스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에페소스 출신이었습니다. 이 에페소스는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에베소라고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사냥의 신이며 달의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고대부터 있었는데 이 신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고대 세계 제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꼽히곤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기원전 35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5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정도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다른 철학자들하고 비교해보면 탈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거고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피타고라스가 한참 활동할 때 하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탈레스와는 아주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예. 탈레스는 만물은 이제 물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그랬죠. 말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예, 단순하지만 반대인가? 맞습니다. 물과 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탈레스가 그 던졌던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죠.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헤라클레이토스도 정말 뭐지?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 야, 그거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의 결론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60세가 좀 넘어간 해로 짐작이 되는데 그때 그가 아주 심한 수종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몸 안에 액이 가득 차올라서 온몸에 물기가 이렇게 막 퍼져 퉁퉁 부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또 수수께끼처럼 아프다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폭우로부터 가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러면서 수수께끼처럼 물었다 그럽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뜻 무슨 뜻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폭우는 수종이고, 그렇겠죠. 예, 예, 수종을 치료해서 물기를 빼내는 것을 이제 가뭄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기 좀 빼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참 어렵게 철학자들 꼭 그럴 텐가. 네, 맞습니다. 포음이 너무 세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의사들은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외양간을 지나가다가 외양간 속으로 들어가갖고 네. 쇠똥에 막 구르면서 온몸에 쇠똥을 묻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쇠똥 범벅이 돼가지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땅바닥에 누워서 제자들한테 야, 자기 몸에 이제 쇠똥 안 묻은 부분 그곳에 쇠똥을 빠짐없이 발라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몸에서 물기를 없애고 막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똥독에 올라서 그 불기운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어머, 더 악화됐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예, 그 똥독에 올라가고 그 독에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무튼 그렇지만 자기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의 명령이니까 아, 저러면 정말 낫겠구나. 그리고 고지고대로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성스럽게 선생님의 몸에 빠짐없이 쇠똥을 발라드렸습니다. 아주 꼼꼼하게요. 네. 네. 쇠똥에 그 뒤덮인 채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땡볕에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열기가 도니까 이제 따뜻하고 좋았던 거죠. 이제 곧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평온한 스승의 모습에 제자들도 이제 선생님이 좀 낫나 보다 그러고 안도를 했대요. 그리고 밤이 되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다시 스승님을 찾아갔죠. 근데 스승님하고 아무리 불러도 헤라클레이토스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승님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예. 깜짝 놀랐죠. 그리고 빨리 쇠똥을 뜯어내자 그러면서 막 뜯어내려고 했는데 밤새 그 열기 때문에 피부에 딱 달라붙은 쇠똥이 떨어질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 제자들 하나씩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곁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개들이 모여들어서 뜯어먹었다 그럽니다. 아우 너무 무섭네요. 아우 어떡해. 철학자의 비참 말로입니다. 만물이 불이라고 믿었던. 예. 어쨌든 철학적인 신념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간 건데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철학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네. 저 찬찬히 찾아보니까 뭐 이런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불로 되어 있다. 이런 게 그의 어릴 적 삶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아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에페소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출신이 아니라 에페소스를 건설했던 전설적인 왕 안드로크로스라고 있는데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이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려서부터 이 각종 특권과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왕족은 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려서부터 왕궁은 물론 그 곁에 있는 신전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종교에서는 불은 그 신들의 특권이고 모든 더럽고 잡스러운 것을 태울 수 있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는데 네. 그래서 신전에는 언제나 그 성스러운 불이 아주 곱게 모셔져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신전에서 계속 타오르는 성화를 보고 자란 것이 만물은 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의 환경이 그렇죠. 또 커서도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예. 얘기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렸을 적에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만물은 불로 이루어졌다 이 주장을 조금 다른 의미로 더 깊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불 자체보다는 불의 특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은 그야말로 이제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딱딱한 고체도 아니고 흐르는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을 뿜어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그 밖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게 이 불이라는 게 도무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춤을 추듯이 막 이글거리고 흔들거리잖아요. 이 모닥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들끓는다 이런 말도 하고 횃불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 촛불도 조용한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이 촛불도 끊임없이 네네네. 꿈틀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만물은 불로 되어 있다 이 주장은 불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 움직임 그러니까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예. 요 얘기는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주장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라클레이토스가 정말 그 수종에 걸렸고 그걸 고치겠다고 쇠똥을 바르고 퇴학교에서 누워있다가 죽었는지 아닌지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 이야기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 지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가 이제 왕족 출신으로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그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언행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빈정이 상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식이겠죠. 헤라클레이토스 알지? 그 사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수종에 걸렸다가 쇠똥 묻혀 그 죽었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려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진짜 생각은 만물이 불로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물이 불처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한다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람들은 그의 사상, 헤라클레이토의 사상을 만물 유전의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한 번 들어간 물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지금 또 제 발을 감싸고 있는 물은 또 흘러간 거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까 그 담궜던 그물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사실 같은 나가 아니잖아요. 네. 예, 잘 따져보면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 내가 똑같은 것 같아도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수많은 세포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태어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런 게 지금 뭐 하나 남아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최영아 아나운서님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만난 최영아 아나운서님하고 지금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뭐 미모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늙었어요. 똑같지 않다고 또 말하려면 말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변해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요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이용해서 에피카르모스라는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희극 작품을 만들기도 했대요. 그렇다면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희곡을 예.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작품 자체는 그 에피카르모스의 작품 자체는 안 남아 있는데 줄거리는 알려져 있어요. 네. 예, 줄거리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에 심취한 한 사내가 있었는데 큰 빚을 졌대요. 기한은 다가오는데 돈은 마련되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빚을 갚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 쾌재를 불렀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마침내 빚쟁이가 찾아왔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자, 나한테 꼬간 돈 이자까지 줘서 갚아. 그러자 이 사내는 그런가? 근데 나는 자네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네. 왜냐하면 예전에 자네에게 돈을 꾸었던 나는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르거든. 나의 어떤 부분은 살이 빠졌고 어떤 부분은 살이 쪘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도무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은 것이랑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내가 예전에 꾼 돈을 지금의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궤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빚쟁이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뭐라고 해야 될지 정말 놀라울 텐데. 네, 물러서지 않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어땠어요? 빚쟁이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그 부글거리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냅다 주먹질을 해댔대요. 네.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떡으로 만들어놓고 막 짓밟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답니다. 네. 이제 빚은 피했는데 맞고 나니까 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때린 빚쟁이를 또 고소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빚쟁이가 영리하게 대꾸를 했죠. 대충 짐작이 되죠? 아니, 알 것 같아요. 그 빚쟁이가 이랬답니다. 난 그 고소에 응할 수 없네. 그때 자네를 때린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거든. 자네가 신봉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대로 만물은 끊임없이 흘러 전혀 다른 것이 되지 않는가? 지금의 내가 왜 그때 자네를 때린 그때 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대꾸를 했대. 어이가 없네. 야, 똑같은 논리로 네. 이 빚쟁이도 그렇고 그렇죠. 또 그 빚을 진 사람도 당했네요. 예, 자, 맞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걸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글쎄요. 내 사상을 이렇게까지 이랬을 텐데 네. 그 희극을 쓴 이 에피카르모스가 사실은 그 헤라클레이토스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시칠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희극을 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네네. 그곳에 갔다 오면 봤을 수 있죠. 최소한 보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얘기는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거 보게 자네 그 만물이 모두 변한다는 자네의 주장을 아주 재미있게 담은 희극이 시칠리아에서 상연됐었어. 뭐 이런 소문쯤은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거는 아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터키의 에페소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희극이 그 공연된 곳은 이탈리아 남쪽 섬 시칠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가
먼 거리에서 상연이 된 거죠. 네. 그걸 따져보면 살아생전에도 그만큼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유명했고 멀리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이 희극의 내용이 실제 일어났으면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왕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만물은 불이다. 불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철학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겠지만 예. 정치적인 기록에서 활동도 예. 했을 것 같아요. 왕족이니까.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탈레스도 밀레토스에서는 꽤나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탈레스는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도 이 에페소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탈레스만큼 적극적이진 않았고 좀 거리를 두긴 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페소스 시민들이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헤르모도로스를 아주 부당하게 추방을 하고 음모로 꾸며서요. 그렇게 하자 이제 대중들이 정말 무식하구나.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독서를 퍼부었대요. 이 에페소스의 인간들이란 이미 성년이 된 자는 모조리 목을 매달아 죽는 편이 낫지. 어린애들이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게다가 또 에페소스가 꽤나 부유한 도시였는데 시민들의 사치와 낭비가 아주 심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족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내주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오만하고 방자했다. 끝내 그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산속에 은둔했고 풀과 나뭇잎을 먹으며 살았다. 그것 때문에 그가 수종에 걸렸고 급기야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탈레스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페소스 시민들이 사실 그에게 우리 도시를 바로잡는 법을 좀 세워달라. 그러면서 입법을 부탁했었는데 또 거절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요? 하고 물으면 그래야 다 자네 같은 사람이 말을 할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곤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했던 건 아니고 에페소스 시민들이 사치와 낭비가 아주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재장이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삶이 공고해졌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에페소스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한테 와서 해결책이 없냐 하고 물었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의회가 소집된 자리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접에 물을 따르고 보리가루를 타서 휘젓더니 조용히 마시고 연단에서 내려왔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에페소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구나. 지금 보여준 저 퍼포먼스처럼 소박한 생활을 한다면 의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네. 좀 까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많이 까칠하죠. 네,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그래도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었구나라는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사실 워낙에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그가 남긴 글들이 단편적으로만 있어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가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랬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살던 에페소스가 또 사실 주변에 강대국이 굉장히 많아갖고 항상 위협에 시달려 했고 또 강대국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리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등등등. 그래서 이제 전쟁도 여러 차례 겪어야 했고, 그러니까 왕가에서 태어나서 이 모든 정치적 격변 그리고 전쟁 이런 걸 겪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에 정말 편안한 게 없구나. 세상은 정말 어떻게 파악할 수 없이 극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불로 파악하고 불꽃처럼 흔들리고 격변하는 본성으로 이 만물을 규정한 건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헤라클레이토스가 왜 만물이 불이다 예. 이렇게 이 설파를 했는지 오늘에야 조금 이제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오늘의 나와 예. 어제의 내가 같은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